그래서 다시 이제 보면 교재는 사실 크게 일단 당장 순서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산화환원의 어떤 아까 이제 좀 자질구레한 암기들까지도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해 볼 거는 이 전자와 관련돼서 이것도 좀 배경적인 걸 이야기하자면 산화환원 반응에 뭐 산소, 수소, 전자 그 어떤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산화환원을 이야기할 때 주인공은 전자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산소를 얻는다, 수소를 잃는다도 표면적인 거고 산소를 얻으면 반드시 전자를 잃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에 의해서 전자가 주인공입니다. 산화환원의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그 전자의 이동과 관련된 문제들을 아마 많이들 풀게 될 건데요. 그 전자의 이동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는 금속의 반응성이라고 합니다. 금속의 반응성. 금속의 반응성 이야기할 때 아마 없을 거예요. 교재에서 저기 몇 페이지죠? 45페이지. 그죠? 위쪽에 금속 그다음에 뭐 전자 관련돼서 어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텐데 일단 제가 칠판에 쓰는 것들 쭉 보시면 금속의 반응성을 이야기할 때 일단 금속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성질을 갖냐면 기본적으로 전자를 잃고 싶어 해요. 금속은. 전자를 잃는 것을 우리는 산화라고 불렀고요. 그렇게 산화되어서 양이온이 되려는 녀석들이 금속의 어떤 성질이다라고 보면 금속이란 말을 들었을 때 전자 잃고 산화돼서 양이온이 되려는 녀석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자 잃고 산화돼서 양이온 되려는 녀석들. 반응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금속들은 다시 한 번 더 금속은 기본적으로 전자를 잃고 싶지만 반응성이라고 하는 어떤 그 정도에 따라서 전자를 잃기도 하고 하지만 어떤 때는 좀 원하지 않지만 얻어야 되는 상황. 잃기도 하고 얻기도 하게 돼요. 바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제일 먼저 대표적인 예시가 이 세 마리를 가지고서 칼륨과 칼슘, 나트륨 이들의 반응성을 써보면 이렇게 되는데 당장 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데 반응성 왼쪽에 부등호는 칼륨이 반응성이 제일 크다. 오른쪽에 나트륨은 이제 반응성이 제일 작다. 왼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지는 방향이야라고 생각하셨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칼륨과 칼슘이 만났어. 칼륨과 칼슘이 만나면 칼륨은 칼슘보다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전자를 잃게 되지만 그 칼슘은 그때 칼륨이 잃어버린 전자를 원하진 않지만 강제로 얻게 돼요. 반응성이 작기 때문에 뭐 힘이 약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좀 아닌가요? 적절한 좀 예시가 잘 떠오르진 않는데 요새는 전혀 그런 게 없겠지만 제가 학생 때는 낭만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선생님들한테 매타작을 당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도 좀 이제 야생이었어요. 그러니까 힘 있는 덩치 큰 학생들이 이제 좀 소위 좀 작은 학생들을 이제 괴롭히고 이제 어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뭐 요새는 그런 게 없겠지만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가면 또 다른 상황이 달랐지만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조금 힘센 친구가 지 숙제를 딴 애한테 줘. 숙제는 해야 되나 봐. 난 솔직히 좀 잘 납득이 안 갔어요. 아니 공부에 관심이 없는데 숙제를 학교할 때 그게 뭔 상관이지? 근데 이제 선생님들한테 맞기가 싫은 거지. 그러니까 숙제를 딴 애한테 주면 딴 애가 해주는 거야. 칼륨이 힘이 센 거예요. 그럼 칼륨은 이제 전자를 숙제로 대입해 보면 칼슘한테 숙제를 주죠. 칼슘은 줄 수가 없죠. 칼륨한테 얻어 터지겠지. 좀 유치한 예시였지만 칼슘과 나트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칼슘은 나트륨보다 반응성이 크다는 건 뭐예요? 칼슘과 나트륨이 만났을 때에는 칼슘은 전자를 줄 수 있죠. 이때는 왜? 자기보다 약한 녀석이니까 나트륨은 전자를 울면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되셨죠? 어떤 그런 상황이고, 이 금속의 반응성을 자 요거는 이제 보통 학교에서 잘 안 알려주시는데 알려주실지 안 알려주실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알려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일단 쭉 써볼게요. 금속의 반응성 일단 좀 대표적인 금속들, 좀 널리 알려진 대표적인 금속들의 반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써보자면 칼륨, 칼슘, 나트륨, 그 다음에 마그네슘 일단 쭉 보세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 아연,
그다음에 철, 그다음 니켈, 그다음에 주석, 납, 수소, 구리, 그다음에 수은, 은, 그다음 백금, 금 이렇게 돼요. 이거 여러분들 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무리 학교에서 알려줘도 이걸 다 외우라고는 안 할 텐데 일단 왼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크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작다. 원소 이름만 해보죠. 칼륨,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연, 철까지는 아마 괜찮을 것 같고 NI는 니켈이고요. SN은 주석입니다. 주석은 이제 그 청동 만들 때 구리랑 섞는 것. PB는 납, H는 수소인데 왜 괄호를 쳤냐면 수소는 사실 비금속이잖아. 근데 금속처럼 활동하니까 전자를 잃으니까. 그리고 구리, 그리고 수은, 은, PT는 플래티넘, 백금이고요. AU는 금입니다. 일단 요거 가지고도 좀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잘 보면요. 뒤에 있는 얘네들 은, 백금, 금 얘네들 우리가 이제 보통 귀금속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사실 귀금속의 한자의 귀는 이제 귀하다인데 이게 귀금속이 영어로는 이제 노블 메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귀족할 때 귀한 노블, 그러니까 뭔가 고결한, 변하지 않는. 왜? 반응성이 작으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뭐 책이나 아니면 박물관 같은 데 가서 보셨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철 같은 경우 뭐 예전에 썼던 철제 농기구래, 철기 농기구. 박물관 가면 그게 농기구인지 뭔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으니까 다 녹슬어가지고 다 말라 비틀어지는 형태가 됐잖아, 완전. 근데 뭐 어디에 있는 금관 가야, 뭐 금관 같은 것들, 그렇죠? 뭐 아니면 금으로 만든 팔찌. 물론 관리도 했겠지만 거의 모습이 몇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가 않죠. 가능성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하여간 이렇고요.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얘네들이 양이온이 됐을 때, 전자를 잃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전하량 K는 플러스, CA2 플러스, Na 플러스, Mg2 플러스, Al은 3 플러스, Zn2 플러스, Fe2 플러스. 니켈 주석은 굳이 외울 필요 없고요. Pb2 플러스, H 플러스, Cu2 플러스, 수은 안 외워도 되고요. Ag 플러스. 요 정도. 근데 사실 이거 거의 대부분 다 살면서 외워져 있는 거라고 믿고. 그치? 그리고 엔간한 문제에서는 요거 반응성과 그 다음에 이들이 이온이 됐을 때 원소 이름을 주면 그것들을 주고요. 그렇지만 내신이다 보니까 좀 외워야 되는 것도 있는데 좀 이제 배경은 다 얘기했고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거냐? 자, 이런 거예요. 그림을 그려봅시다. 제가. 자, 어떤 비커에 물을 담았는데 이 비커에 구리 이온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구리 이온이 녹아져 있고 거기에 자, 이거는 막대기인데요. 이 막대기는 금속 막대기, 아연으로 이루어진 금속 막대기, 아연 막대기를 넣었다 라고 했을 때 아연과 먼저 ZN과 구리의 반응성을 비교해 보면 아연과 구리의 반응성을 비교해 보면 아연의 반응성이 구리보다 더 큽니다. 그 이야기는 아연은 지금 이제 그러니까 더 힘이 센 녀석이지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구리가 혼자 그냥 전자 잃은 상태로 물속에 있었는데 아연이 갑자기 들어오더니 아연 입장에서는 자기도 전자를 잃고 싶은데 옆에 보니까 구리 애들이 전자를 잃어져 있는 상태네? 그럼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연이 구리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자들을 줍니다. 됐나요? 그러면서 아연은 아연 이온이 되고 이온이라는 거는 물에 녹은 상태가 되는 거니까 아연은 산화되고 ZN2 플러스로 용해돼요. 되셨나요? 반응식도 쓸 거야. 일단 녹아요. 구리 이온은 전자를 얻어. 그러니까 구리 이온은 기본적으로 환원되는 거야. 그때 구리 이온은 구리로 석출이 됩니다. 그 그림 조금 이따 다시 그리고요. 반응식 먼저 우리가 해결해 봅시다. 반응식은 어떻게 되는 거냐? 좀 복잡해졌지만 다시 써보자면 ZN이 아연이 전자를 잃어버려서 ZN2 플러스가 되고 전자가 두 개 튀어나옵니다. 그때 이 전자를 구리
CuE 플러스 구리 이온은 전자 2개 얻고 구리가 돼요. 똑같은 얘기 한 번 더 반복. 요 반응은 아연 이온이 되는 산화 반응. 그 다음에 요 반응은 구리 이온이 구리가 되는 환원 반응. 됐습니까? 반응을 완결시켜야 되겠죠? 요거는 사실 반쪽짜리 반응식이에요. 요거를 이제 완결시키려면 어떻게 봐? 화살표를 기준으로 선을 긋는 거예요. 화살표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녀석들을 몽땅 쓰는 거예요. 첫 번째 ZM, 두 번째 CuE 플러스, 세 번째 전자 2개. 그리고 화살표. ZNE 플러스, 전자 2개, 구리. 그런데 반응식을 기준으로 양쪽에 동일한 물질은 소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다시 써보면은 어떻게? ZN 플러스 CuE 플러스 했더니 ZNE 플러스 더하기 CU 됐습니까? 그러면 훨씬 보기 쉬운 것 같아요. 아연 이온으로 3, 구리 이온은 구리로 된 거죠. 다시 한 번 더 그림을 좀 그려보자면 그럼 이 비커에서 나타나는 변화가 있을까? 당연히 있는 거죠. 어떻게? ZN 그리고 CuE 플러스라고 했을 때 색깔까지 반영할까요? CuE 플러스는 푸른색이었잖아. 그러니까 원래 이 수용액은 처음에 무슨 상태였겠어요? 푸른색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투명한 푸른색. 뭐 눈으로 보기 전까지 좀 뭐 상상이 잘 안 갈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냥 파워에이드 색깔이라고 생각합니다. 푸른색이 투명한 푸른색이었는데 이 아연은 산화되는 과정에서 이 막대기가 녹아요. 물론 이렇게 뭔가 한 입 예쁘게 베어놓은 것처럼 쫙 녹는 건 아니지만 이 이렇게 점점 뭔가 갉아먹어지듯이 이렇게 쭉쭉쭉 갈가지듯이 사라져. 대신에 그 자리에 딱 그 자리는 또 아니지만 그냥 그곳에는 아연이 없어진 자리에 밑에다 쓸까? 구리가 삭출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변화 이때 변화 첫 번째 수용액의 푸른색이 점점 옅어진다. 두 번째 아연판에 붉은색의 구리가 석출된다. 점점 들러붙는다. 구리가 달라붙는다.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사실 결과를 보고 했지만 문제에서 그러니까 물어볼 수 있겠지. 어떤 반응식이나 이런 걸 추론할 수 있게 주고 반응식을 알 수 있게 주고 아예 대놓고 주든지 푸른색의 변화가 어떻게 되냐. 수용액의 색깔 변화가 푸른색이 옅어지느냐 진해지느냐. 선생님 푸른색 말고도 있나요? 하면은 보통 이온은 색깔이 없어요. 우리가 외워야 되는 그러니까 그 고등과학 과정에서 색깔 가지고 있는 이온이 총 3개 있는데 통합과학에서 구리 이온 말고는 아예 언급 안 합니다. 그래서 몰라도 될 거야. 아예 몰라도 되고 그거 하나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아연판 아연은 무슨 색이야 하면 그냥 회색이라고 생각하면 돼. 뭐 짙은 회색인지 연한 회색인지 사실 뭐 저도 애매합니다. 그냥 아연 회색 그럼 거기에 붉은색의 구리가 그 판에 구리가 덕지덕지 붙는다. 삭출된다.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죠. 하나 더 얘기해야 돼. 사실 하나 더 요것 관련해서도 마지막 이제 제가 문장 쓰는 거 관련해서도 추론하는 방법을 다시든 이야기하겠지만 수용액 속에 하나 더 물어보는 것은 요거예요. 수용액의 양이온 개수 수용액에 포함되어 있는 양이온의 개수는 변함이 없이 일정합니다. 뭐 반응식 계속 키워봤잖아. 그치? 그래서 기본적인 아주 가장 금속의 반응성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이렇게고 조금 밑에 짜투리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썼는데 뭘 정리할 거냐? 지금까지 한 거 아니냐? 일반화를 시켜야겠죠. 반응을 함에 있어서 일반화를 시킨다라는 거는 이런 거야. 비커가 있고 만약에 어떤 A 이온이 들어가 있는데 내가 거기에다가 B 금속을 넣었어.
경우의 수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반응성이 A가 B보다 큰 경우, 반응성이 A보다 B가 더 큰 경우, 두 가지 경우예요. 반응성이 A가 더 크면 B가 전자 잃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뭔 소리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응 안 일어난다는 게 뭐야? 그냥 뭐 물컵에다가 쇠젓가락 꽂으면 아무 일 없잖아. 그런 거. B가 더 크면 우리가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이러한 반응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됐어요? 그럼 자 정리해보시나요? 정리할 수 있으면 한번 정리해보시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요 개념을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한 또 이제 우리의 사고를 계속 확장해 나갈 겁니다. 이것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야. 반응성을 외우라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어떤 반응성이 다른, 그러니까 즉 종류가 다른 두 금속이 만났을 때 반응이 일어난다면 이러한 과정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조금 딴 얘기긴 한데요. 그냥 적으면서 흘려 들으셔도 괜찮아요. 이 산화환원 반응 있잖아요. 금속의 산화환원, 이게 배터리 원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건전지든 아니면 뭐 핸드폰에 있는 배터리든 지금 현재 모든 배터리의 기본적인 원리. 기본적인. 그러니까 뭐 그냥 살면서 이렇게 들어보셨나요? 뭐 전기차가 추우면은 잘 작동을 안 한다. 뭐 아니면은 뭐 전자기기도 온도의 영향을 좀 받는다. 온도가 달라지면 얘네들이 산화환원을 잘 하지를 못하고 뭐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제 좀 복잡한 얘기긴 한데 이제 그래서 그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뭐 최근에는 이제 근데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하는 걸 우리가 체감하기가 좋은 게 GPT가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쓰는 것들이 막 발달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한편에서 또 이제 공학적으로 뭐 예전에 이제 뭐 배터리가 뭐 어떻게 발달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 뭐 예를 들면 아니 왜 근데 막 최근에 지구 온난화가 심각하다고 해서 비행기가 막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다고 하는데 왜 비행기는 전기 배터리로 안 만드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용량이 이제 그렇게 그만큼의 용량의 배터리를 만들 수가 없는 것은 왜냐하면 사실은 이 형태 이렇게 그냥 금속의 산화환원 요것을 이용한 어떤 전류가 흐르고 그걸로 배터리를 만들었던 게 몇십 년이 됐어요. 크게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좀 이제 그거 이제 어떤 턱을 넘어야 되는데 인류가 아직 그 턱을 잘 아직은 좀 상용화할 정도로 못 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복잡한 얘기긴 했는데 갑자기 작소리였고요. 됐습니까? 지우네요. 다 지우네요. 다 지우네요. 저기도 있어요. 요새는 없죠. 그리고 특히나 하늘고는 이렇게 막 뭔가 좀 자유인들 없죠. 공부의 어떤 이 속세의 굴레에서 벗어난 자유인들 딱히 없으시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일반고를 이제 갔는데 제가 다녔던 저는 이제 송도 사람 아니고 저 서울 이제 저쪽에서 노원 쪽에서 이제 학교를 나왔는데 제가 나왔던 고등학교는 좀 이제 배경을 뭐 길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옛날에는 그 두발 규제라는 게 있었어요. 뭐 대충 뭔지는 아실 거예요. 저 남고긴 했는데 두발 규제가 당연히 있었던 시대인데 그게 그냥 기계 디폴트 값인데 제가 진학했던 상계고만 두발 규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각종 이제 자유인들이 저희 학교에 이제 오는 거죠. 이제 뭐 다 이제 좀 이제 쉽지 않았지. 야생이지. 굉장히 험한 야생.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 다행히 저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덩치가 작진 않아서 큰 편이어서 학생 때부터 나를 이제 다른 녀석들이 막 괴롭히진 않았는데 다행인 거죠. 저 겁이 많거든요. 쫄보거든요. 누가 시비 걸었으면 제가 얻어 터졌을 텐데 다행히 시비를 안 걸어줘서 저는 이제 잘 살았던 거고 이제 상계고 진학하기 전에 중학생 때 이제 하나 기억나는 게 얘기 되네. 하나만 얘기하고 가야 되네. 갑자기 딴 얘기. 하나 중학교 때 어떤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중2 때
중2 때 저희 학교에 힘센, 그러니까 소위 일장이라고 불리는 한건희라는 녀석이 있었어요. 한건희. 이 녀석은 막 유도를 엄청 열심히 하고 약간 이제 그런 녀석인데 또 이제 저희는 중학교 때 중2 때인데 중학교 때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급식실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밥을 점심을 그 급식차가 교실 앞으로 오면 이제 배식 받아서 교실에서 먹는 거야. 교실에서. 대충 상황은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럼 이제 교실에 앉아서 교실에 요새도 그러죠? 3분단이 있어. 총 분단이 3개 있고 앞에 교탁이 있잖아요. 그렇죠? 위에서 먹는 이런 형태. 그럼 이 한건희 씨는 그리고 이제 급식으로 밥을 먹으면 뭐 물론 다 맛있으면 좋겠지만 하늘보는 잘 나오잖아요. 식사 되게 잘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뭐 예를 들면 밥, 그 다음에 된장국, 그냥 뭐 예를 들면 그 미니 돈가스 4개, 뭐 시금치 볶음, 아니면 가지나물, 그 다음에 김치, 그냥 이렇게였거든요. 거의 좀 열악한. 제가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그럼 이제 한건희 씨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제 젓가락을 이제 딱 들고 젓가락이나 숟가락을 하나 집어요. 그리고 참 무례하다고 해야 될지 예의가 바르다고 해야 될지 맨 앞에서부터 쫙 수매를 돕니다. 맨 앞에 가서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무례하지 않아요. 예의 발라요. 물어봐요. 나 돈가스 하나만. 그럼 나 돈가스 하나만. 이 지랄을 난 진짜로 뻥이 아니고 그냥 점심시간이 시작되면 한 바퀴를 싹 돌고 다 먹으면 배부르다 하면서 축구하러 가요. 굉장히 그죠? 근데 이런 한건희 씨 숙제를 남에게 떠넘기자. 한건희 씨. 근데 이제 제가 근데 한건희 씨는 이제 좀 또 이것도 우연찮게 다행인 게 이분은 이제 저를 괴롭히진 않았어요. 저는 왜 안 괴롭혔냐면은 뭐 내가 싸움을 잘하고 그런 게 아니고 진짜 그런 게 아니고 한건희 씨가 다녔던 유도 거기 관장님이 있겠죠? 유도 거기 이분이 저희 아버지 후배셨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저희 아버지가 체대를 나오셔서 그래서 뭐 실제로 여기 관장님이 이제 그 성기훈 저기랑 똑같죠?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하고 이름이 똑같죠? 그러니까 성기훈 관장님이 이제 저희 집에도 몇 번 놀러 오시고 해서 이제 막 친했어. 그래서 그걸 알게 돼서 또 그러니까 무례하다고 해야 될지 예의가 바르다고 해야 될지 관장님의 선배야? 아버지가? 그러면 너도 대단하다. 뭐 왠지 모르겠어. 그게 논리구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를 괴롭히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돈가스를 안 먹진 않았죠. 내 것도 다 먹고 그러니까 한 바퀴를 싹 돌아. 그러다 아마 그때가 1학기 끝나기 얼마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매일 이제 그런 어떤 불의를 못 참겠다 이런 건 아니고 아니 또 돈가스 내 거 4개밖에 없는데 그걸 하나를 뺏겨서 먹혀야 돼? 이제 그게 좀 짜증이 날 수 있잖아. 그래서 내 차례가 됐어. 한건이가 싹 돌고 돈가스 하나만 이라고 했을 때 내가 안 돼. 꺼져.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한건이가 화를 내진 않았어. 근데 이제 그냥 장난식으로 그 있죠. 그 특유의 이제 어떤 아이들의 그러니까 특유의 조금 이제 좀 자유인들 특유의 뭐 해줄래 했는데 아니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거절 존나 싸가지 없네 하면서 뭐라고 하는 아세요? 뭐 요새는 없어? 한번 싸가지 없네 그러면서 저 여기를 이렇게 한 대를 툭 치는 거예요. 아마 큰 힘을 들이진 않으신 것 같아요. 한건희 씨. 근데 전 한 대 맞았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 뒤로 거절하지 못했죠. 그 뒤로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한건희 씨가 저에게 숙제를 주지 않았지만 다른 친구들 어떤 그 홍동재 이런 애들한테 숙제를 줄 때 저는 보고만 있었죠. 잡소리 했고요. 죄송해요. 그 다음에 이제 금속의 반응성에서 하나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가 좀 얘기해봐야 되는 건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당연한 얘기 아니고 어떤 녀석이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날 때 금속의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날 때 전자를 잃은 개수와 또 다른 녀석이 전자를 얻은 개수는 당연하게도 같아야 돼요. 너무 당연하죠, 사실. 이걸 굳이 언급해야 될까 싶지만
항상 요걸 간과하게 돼요. 문제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야매는 아닌데 이것도 통합과학에서 얼추 배우고 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양이온의 전하량 통합과학 범위에서 우리가 배우는 모든 양이온의 전하량은 플러스 1, 2, 3 중에 하나예요. 플러스 1, 2, 3이 아닌 경우가 없습니다. 플러스 4는 없습니다. 플러스 5, 6, 7, 8 없습니다. 만들 수는 있지만 통합과학에서 안 나온다 이겁니다. 항상 강조하는 건 우리가 범위를 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전자를 잃은 개수와 얻은 개수가 같고 양이온의 전하량은 플러스 1, 2, 3이다. 이걸 가지고 오늘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거냐라고 했을 때 이번엔 비커 내의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그림으로 굳이 그리지 말고요. 이렇게 봅시다. 만약에 가정해봅니다. 어떤 비커 안에 X 플러스라고 하는 미지의 양이온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나는 여기에다가 Y를 첨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로 치면 구리 이온인데 아연 막대기를 넣는 것처럼 X가 있는데 거기다 Y를 넣는 겁니다. 상황은 이해되셨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반응이 일어난 다음을 보니까 X 플러스와 Y 플러스라고 하는 녀석이 이렇게 각자 한 개씩 남아있더라라는 상황. 되셨나요? 어떤 이런 문제가 주어졌을 때 뭐 당연히 질문은 저거겠죠. Y는 이라는 거겠죠. 당연히 질문. 굉장히 쉽긴 하지만 이걸 일단 먼저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이 그림에서 어떤 문제, 제가 그림을 뭐 잘 그린 건 아니지만 어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 그림을 보고 가장 먼저 불편한 점이 있을까요? 좀 짜증나는 거. 제일 먼저 내용은 아직 몰라도 내용을 몰라도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그림에서 그림은 마치 반응식과 같으니까 반응하지 않은 녀석은 원래는 표현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우리를 혼동시키기 위해서 그림을 넣어서 주겠죠. 그러니까 즉 반응하지 않은 녀석은 꺼져. 너는 반응도 안 했는데 여기 왜 꼈어? 이렇게 하는 거야. 괜찮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X 플러스는 그치? X 플러스는 두 개가 반응했어요. X 플러스 두 개가 전자를 얻고 그쵸? 석출된 거겠죠? 이온이 아니라는 거. 이온만 표현을 한 겁니다. 이온만. 그러면은 석출되었다. 그 이야기는 석출되었다라는 것은 환원되었다라는 의미고요. 넣어준 Y는 그치? 용해되었다. 용해되었다라는 것은 환원되었다라는 거죠. 뭔 소리야? 산화되었다는 거죠. 그죠? 산화되었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도. 그럼 진짜 그냥 쉽게 그냥 좀 야매식으로 계산하면 X 플러스라는 건 전자 한 개 잃은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근데 X 플러스는 전자를 원래 한 개 잃은 건데 그 녀석 두 마리가 전자를 얻었어? 그럼 전자 몇 개 얻은 거야? 두 개 얻은 거야. 됐지? 전자 두 개 얻은 거야. 그 이야기는 Y에서 전자를 총 몇 개 잃어야 되는 거야? 두 개 잃어야 되는 거야. Y가 전자를 두 개 잃어서 Y 플러스가 됐다면 결론 땡땡땡 Y는 얼마라는 거야? 2라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 Y 플러스라고 하는 이름이 참 이상한 이 녀석은 Y 플러스가 되는 거겠죠. 괜찮아요? 요렇게 썼는데 이건 뭐 사실 쉬운 예시지만 그럼 우리는 요걸 보고서 하나 정리해야 되는 또 요 과정에서 일반화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X 플러스 두 개가 반응했고 Y는 2 플러스 한 개가 반응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면 굳이 구구절절하게 쓰자면 반응한 금속의 이만은 사실 필요한 건 아니야. 개수비. 반응한 금속들의 개수비. 반응이라고 하는 건 X랑 Y를 얘기하는 건데 X랑 Y가 지금 2대1로 반응을 했다는 뜻인 거잖아. 그럼 반응한 금속의 개수비는 금속의 전하량 비의 역수와 같아.
원하량 B의 역수와 같다. 야, 말이 좀 어려워졌네. 다시 표로 정리해 봅시다. 뭔 소리냐면 X와 Y가 서로 반응을 했습니다. 몇 개 몇 개? X 두 개와 Y 하나가 반응했죠. 그때의 이들의 전하량 B는 몇 대 몇입니까? 하면은 X는 아까 플러스, Y는 2 플러스니까 1대 2가 된다는 뜻인 거예요. 요렇게 채워버리면 된다는 거죠. 화살표로 그리니까 지저분하네. 선으로만 그릴게요. 요렇게. 크로스. 됐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다는 뜻인 거예요. 적어도 많아요. 죄송합니다. 또 이것도 한번 정리해 보시겠어요? 이것도 한번 쫙. 죄송해요. 요거는 썼어요. 죄송해요. 이걸 가지고서 반응식도 쓸 수 있겠지. 반응식. 요거까지만 쓰고. 반응식은 그럼 어떻게? 2x 플러스랑 y가 만났더니 x 두 개와 y 2 플러스가 됐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죠? 맞죠. 그러면 이제 실제 이제 진짜 문제 예시들로 가봅시다. 실제 문제 예시. 다 쓰신 것 같고 쓰신 것 같으니까 점점 쓸 수 있는 칸이 줄어드는 것 같긴 하지만 요거는 따로 적을 필요 없으면 저기 적혀져 있던 걸 다시 쓰는 겁니다. 그 금속에 반응한 개수비, 금속끼리 반응한 개수비는 전하량 비의 역수였죠. 방금 써놨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런 질문도 한번 추론을 해봅시다. 자, 어떤 걸 또 물어보느냐. 지글지글하게 가는 거야. 자, x 이번엔 x2 플러스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y를 첨가했어요. y를 첨가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때 이 비커 내에 그냥 제가 바로 문제를 내볼게요. 비커 내의 양이온의 개수가 감소했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감소했다. 그러면은 이때 y는 y 플러스가 된다고 한다면 y는 얼마냐? 고민해보는 거예요. 비커 내의 양면의 개수. 사실은 저는 그럼 질문에서 주어진 조건은 요것만이냐? 아니죠? 요거 세 개도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그치? 요 네 개의 문장을 가지고서 퀴즈를 푸는 거야, 사실. 마치 여러분들 이제 좀 그거 아세요? 레이튼 교수와 이상한 게임? 죄송합니다. 제가 씹덕 같았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나 이제 푸는 거야. 퀴즈를 좀 풀어보시라고. 고민을 한 거야. 피콘의 양이온 개수가 줄어들었다면 과연 y는 얼마일까? y는 얼마일까요?
알 것 같아요? 안 해송해요? 자, 그럼 알겠습니다. 봅시다. 어떻게 접근하냐? 뭘 어떻게 접근해? 이제 가정해야지. y는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뭐야? 1, 2, 3이야. 그 중에 하나야. 그러면 처음이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내일이 시험이고 이런 게 아니니까 수학처럼 이렇게 접근해 볼까요? 파란색은 조금 잘 안 보이니까 노란색으로 하얀색으로 접근해 볼게요. 자, if 1 y가 만약에 1이라면 가정을 해봅시다. y가 1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야? x 2 플러스와 y가 만났더니 x와 y 플러스가 되는 거죠. 되셨어요? 개수를 채워봐야 돼. 개수를 채우려면 잃은 개수, 얻은 개수를 맞춰줘야 돼요. 전화량. 그니까 2 플러스니까 y는 2개씩 반응하겠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반응 전후로 나눴을 때 반응 전에 들어있었던 양이온은 x2 플러스. 반응이 다 완결하게 일어났다면 반응 후에 들어있는 비컨에 들어있는 건 2y 플러스. 그럼 요 경우는 양이온의 개수가 비컨에 들어있는 양이온의 개수가 증가하는 경우인 거고 경우의 수인 거고 그거는 거짓에 해당하겠네요. 됐어요? 그죠? 다시 할까요? 어디서 바뀌었어? 갑자기 전후가 왜 나왔냐? 네. 다시. 요 화살표를 기준으로 반응 전후인 건 됐잖아. 그럼 비커에서 반응 전에 있었던 건 x2 플러스죠. 네, 반응이 다 완전히 다 끝났다면 x는 다 사라지고 y만 생겼다라면 제가 그 얘기는 사실 하진 않았지만 다 y로 변했다면 비커에 있었던 양이온 그 전에는 x2 플러스들만 그득그득. 그 다음에는 2y 플러스들이 그득그득. 그럼 한 번만 더 이해하신 것 같지만 만약에 x2 플러스가 100개 있었다면 그 자리를 y 플러스가 200개가 채우는 거죠. 그 자리를. y 이해되셨죠? 그죠? 그런 느낌. 그런데 양이온의 개수는 증가하는 예시니까 요건 거짓입니다. 그럼 바로 사실은 패턴이 파악됐을 거라고 믿지만 그럼에도 한번 처음이니까 쭉 써보자면 y가 2인 경우에는 x2 플러스 y 그리고 x y 플러스 만질 게 없어요. 만질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반응 전 반응 후 그럼 이 경우는 뭐야? 양이온의 개수가 일정한 거죠. 됐어? 하나 더 해야지. 반응식도 채우는 것도 보여드려야 되니까. if 3 y가 3이라면 그러면 x2 플러스 더하기 y 했더니 x랑 y3 플러스네. 개수를 어떻게 채워야 될까요? 위에 최소 공배수 2와 3의 최소 공배수는 6이니까 플러스를 6개로 맞춰줘야 돼서 3, 2, 3, 2 되셨나요? 그러면 반응 전후를 기준으로 반응 전에는 x2 플러스 3개 반응 후에는 y3 플러스가 2개 이런 경우에는 양이온의 개수가 줄어들었다. 참이다. 거짓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잠깐만요. 이게 정석인데 그러면 다시 이렇게 질문해 볼까? 진짜 시험에서 이 짓거리를 할 거야? 그건 아니잖아. 이 짓거리를 할 거야? 뭐 한다면 말리진 않겠지만 이걸 알려주려고 제가 그 수업 무더운 여름날 우리가 여기 모였을까?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쉽게 푸는 방법은 가장 쉬운 최단거리는 요렇게 그냥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표로 만들어서 풀면 그냥 정말 쉬워져요. 표를 어떻게 만들어요? 개수비, 전화량비. 자, 한번 그렇네. 지금 표 여기 이렇게 4개의 숫자를 채워야 되는 거잖아. 우리 입장에서. 그러면 사실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잖아. 왜냐면 근거는 x2 플러스고 y는 y 플러스인데
원래 들어있던 녀석이 반응 전에 들어있던 게 x2 플러스 반응 후에 생긴 녀석이 y 플러스니까 이들의 개수 b만 보면 전후에 늘었는지 줄었는지 일정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끝난 거야. 왜? 아까 양이온의 전하량이 1, 2, 3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양이온의 전하량이 1, 2, 3 중에 하나라는 건 이 개수 b도 굉장히 간단한 정수 b로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 개수 b도 1, 2, 3 중에 하나인 숫자들로 비율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갑자기 여기에서 뭐 4대 7 이딴 짓거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어떻게 풀어? 2네. 근데 얘네들은 역수 관계라고 그랬죠? 2를 넣어요. 됐어? 그런데 아까 질문에서 물어본 거 양이온의 개수가 많아졌대 적어졌대? 적어졌대.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뭐밖에 없는 거야? 3밖에 없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땡땡땡 y는 3이네. 이렇게 풀면 돼요. 근데 그러니까 뭐야 이거 야매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근거를 다 보여드린 거니까 그냥 이렇게 풀면 되는 거지. 됐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 풀 때 이렇게만 푼다. 됐어요? 지워요? 적으셔도 돼요. 지우고 바로 다음번에 한번 다시 마음의 정리? 굳이 이거를 하나하나 다 쓰는 건 의미는 없다고 보고, 그죠? 그건 여러분들 이제 벌 주는 거잖아. 이거 다 쓰라고 하는 거는 벌 주는 거니까 왼쪽에 있는 것도 다 썼고 이렇게 푼다. 제가 한 2분, 3분 정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쭉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표 만들어서 크로스 집어넣으면 5패턴으로 풀면 다 풀리는 거야. 하나 더? 좀 쉬운 예시. 이것도 뭐 쉬울지 어려울지 모르지만. x a 플러스 에다가 y를 첨가. 근데 이때 y는 3 플러스래. 아니요, y는 플러스래. y는 플러스래. 그러면 비컨 내에 반응이 다 일어났을 때 비컨 내에 양이온의 개수가 늘어났어? 늘어났어. 그러면은 그냥 수학적으로 A는 얼마입니까? A는 얼마야? 늘어났어. X랑 Y. 그지? 어떻게 풀어? 개수로. 전화량의 비. Y는 플러스. 그러는 그 얘기는 뭐야? 1이라는 거지? 여기 1을 쓰면 되는 거야. 그냥 반응 전, 후. 늘어나야 돼. 그럼 여기 들어올 수 있는 네모는 2 또는 3이죠? 그냥 질문한 거야. 이거 가지고 뭐야? A가 2인지 3인지 모르는 게 그 문제 그거 말고 그냥 2 또는 3이 들어오면 되는 거지. 1은 아니라는 거지. 그럼 문제 보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A는 1이다 이걸 X 치면 되는 거지. 근거는 2 또는 3이기 때문에. 됐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고요. 고생하셨고 저희는 잠깐 쉬었다가 문제 더 엄청 빡셀 건 없는데 사실은 그렇게 치면 이제 너무 과하니까 문제 예시는 문제풀이와 관련된 예시는 이제 한 요 정도 보고요. 뒷타임에는 이제 문제 몇 개 좀 같이 풀면서 또 내용의 정리, 그러니까 아까 기본적인 산화환원이 무엇이냐, 금속의 반응성과 관련해서 문제가 이런 형태로 나온다는 거 보여드렸고 문제에서 막 소개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뭐 광합성, 세포, 철의 재련, 그때 일어나는 산화환원 반응들 한번 쭉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깐.
잠깐 쉬었다가 봅시다. 저희